그래, 수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무슨 파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재밌네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시선해 어서 와. 잘 지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신강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급작스럽게 왔는데요. 서초동에 있는 아이페어 수리샵에 왔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페어 색소폰 수리점 대표 신원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학원에서 학원생분이 악기 수리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걸 먼저 질문 드려보고 네. 싶어요. 색스폰 점검은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 보통은 색소폰을 1년에 2번에서 3번은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4개월에 한 번씩 받으라고는 하는데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주할 때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라든가 네. 입술 압력이 세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만 틀어져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는 데 있어서 소리가 잘 나오면 아 고장나지 않았어 이건 이상 없어 하고 1년이건 2년이건 수리도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신강균 연주처럼 프로 연주자들 같은 경우들은 아주 부드러운 손 터치감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새도 그 새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새면은 바로 와서 점검을 받는 경우들이 연주자들을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수리의 타이밍은 1년에 적어도 2번은 받으라. 이상이 있든 없든. 네. 그러면 너무 많이 받는 건 어떤가요? 한 달에 한 번 받는다든지? 간혹 가다가 제 매장에 오는 손님들 중에 네. 정말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귀찮을 정도로 네.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분 나름대로의 논리는 좀 새는 것 같다. 근데 보면 또 맞아요. 새요. 진짜 바람이 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도 정상적인 거죠. 네. 그럼 마치 저희가 좀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맹신하면서 네. 좀 병원에 잘 안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조금만 아파도 매번 병원에 가는 맞습니다. 분이 더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가요? 뭐 네. 그것과 비슷한. 네, 그런 약간 네. 맥락은 비슷한데요. 네. 자주 점검 받으시는 분들 악기가 깨끗하고 네.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주로 많이 고장나는 사례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네. 끈적거려서 패드가 붓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패드가 대부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솔샵, 네. 도샵 아니면 위쪽에서 B 플랫키 같은 경우들은 자주 달라붙는 키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음 쪽에서 또 E 플랫, 레샵 키도 잘 달라붙는 키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약간 침 성분하고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당뇨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약간 침 성분이 좀 끈적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잘 달라붙는 경향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1년이고 2년이 지나도 잘 붙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달라붙는 경우들은 보통은 이제 파우더 페이퍼 아니면 그 패드가드라고 하는 액체로 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사용해서 좀 닦아내 주시면 평상시에 네. 습관적으로 닦아내 주시면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제품들은 여기 이곳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시나요? 네, 저도 야마에서 나오는 파우더 페이퍼도 네. 판매를 하고요. 네. 패드가드 같은 경우는 액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물기가 패드 안으로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패드가드 액체로 된 거는 제가 잘 권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네. 부작용이 아까 물이 많이 흡수되는 그래서 패드가 좀 축축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매하는 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저는 패드가드 액체로 된 거는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냥 파우더 페이퍼로 한번 분가루 같은 거니까 발라준 다음에 면봉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파우더 페이퍼 말고 클리닝 페이퍼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 예. 네. 예. 클리닝 페이퍼라는 거는 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악기를 불고 나면은 그 패드라든가 본체 안에 물기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종이 옛날에는 뭐 신문지, 뭐 돈으로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지로 닦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클리닝 페이퍼는 말 그대로 물기를 제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우더 페이퍼는 분가루가 묻어 있는 종이다. 그래서 분가루가 묻어 있다 보니까 끈적거리는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클리닝 페이퍼가 많이 나오죠. 천으로 된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악기를 분 다음에는 꼭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학원에 신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아놨다가 쓰시는 분이 계신데 예. 상관없나요? 예, 괜찮습니다. 단지 신문지를 꽂아 놓지는 마십시오. 예, 간혹 가다가 출장 다니면서 수리를 해드리다 보면 신문지나 종이 약간 두꺼운 한지 같은 거를 꽂아 놓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꽂아 놓으면 뭐 물기는 흡수될 수 있는데요. 그 두께만큼 그 종이의 두께만큼 키가 뜰 수가 있어요. 예,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요. 물기를 제거했으면은 제거한 다음에 빼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거기다 꽂아 놓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주변에서 보면 저도 이제 전공을 하기 전에 색스폰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악기는 아닌데 한 번씩 네. 전체 수리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 수리할 때 가장 큰 부분은 패드를 전체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새 거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그게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좀 많이 비싸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수리를 그래도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배우고 저도 직접 해보니까 이거는 내 악기 내가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난 돈 주고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네. 그 수리하는 과정, 전체 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수리하는 과정은 나중에 만약에 우리 원장님하고 기회가 된다면 악기를 한번 전체 분해해서 네. 뭐 조립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과정이고 어떤 수고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네네네.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소개하기로 하고요. 네. 전체 수리 과정은 일단 악기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해를 한 후에 악기 세척을 합니다. 네. 뭐 초음파 세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깨끗하게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일단 악기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붙어 있는 패드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네. 그리고 코르크 예, 악기 보호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키들에 붙어 있는 코르크 같은 것들도 다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 패드를 또 새로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리 잡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체 수리를 하면은 한 작업하는 시간은 이틀에서 3일 그리고 악기를 고정시켜 놓는 작업. 그러니까 패드를 작업을 하고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시간이 한 3일. 그래서 한 6일에서 7일 정도는 전체 수리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간혹 이제 맡기고서는 뭐 내일까지 되나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간혹 있습니다. 급한데 뭐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근데 잘 고쳐주세요. 이런 경우. 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악기 엘토 테너 2대를 들고 오셔서 네. 이틀 안에 좀 해달라고 연주자신데 예. 누구?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하룻밤 꼬박 샜습니다. 꼬박 새서
2대를 해준 적이 한 번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악기 컨디션이 괜찮나요? 솔직히 컨디션이 아마 금방 틀어질 겁니다. 예, 왜냐면 패드 자리 잡는 시간도 적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패드가 눌러놓는 이유가 이제 부풀지 말라고. 네. 이 안에 있는 본드가 잘 자리를 잡아서 잘 눌러주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건데 그런 시간들이 적었기 때문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금방 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수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무슨 파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무슨 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배워서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베이직한 게 그런 프랑스 느낌이 있을 텐데 네. 미국에서 뭐 수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본에서 그리고 왜냐면 수리를 배워오신 분들도 요새 보면은 일본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맞습니다. 있고 뭐 맞습니다. 미국도 갔다 온 사람들 있어요. 예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뭔가 혹시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좀 수리하는 사람들마다 네.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예, 그거는, 그래서 네. 내가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 특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전 얘기인데 네. 다짜고짜 저한테 이거 당신이 고쳤는데 소리 안 난다고 막 따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오시는 분이니까 네.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네. 죄송합니다 하고 네. 악기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딴 데 가서 다 만져갖고 오신 거예요. 네. 딴 데 가서 다 만진 다음에 저한테 소리 안 난다고 그분이 착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고치셨네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분이 인정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네. 내가 순간적으로 딴 데 가서 한번 고친 적이 있는데 착각한 것 같다고. 네, 순순히 인정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수리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뭐 코르크를 커팅하는 방법이라든가 넥 코르크를 감는 방법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패드를 어떤 걸 쓴다는 거나 든가 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셀마사나 일본 노나카보에키라고 하는 네. 아시아 총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그냥 기업 연수를 다녀왔어요. 오래 배운 게 아니라 잠깐 뭐 짧게 기업 연수를 다녀온 건데요. 기업 연수 중에도 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배울 때 빨리 습득을 하고요. 수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배워도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요즘은 뭐 미국 뮤직 메딕사에서도 가르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셀마사는 요즘 사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문을 두드려도 못 가실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은 그 기술학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네, 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수리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그거는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꼭 딱히 뭐 이제 어디서 배우면 뭐 이렇게 하고 꼭 그런 거는 없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손재주가 좀 중요하고요. 네. 그 수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디를 가서 꼭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약간 자격증 시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고 왔다 하면은 그 사람을 조금 더 우러러 보고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먼저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경건해지고. 그런가요?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수리를 배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막 잘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제 악기를 놓고 짜증이 나서 네. 막 그냥 확 해서 막 고치고 싶고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수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여기저기서 어디서 이제 수리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좀 사실 말도 안 되게 수리하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네. 정말 그 마음가짐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수리는 디테일이거든요. 수리를 잘하는 사람은 디테일이 좋습니다. 근데 수리가 아직 조금 어색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일반 그 소위 말하는 아저씨라고 하죠 우리가 아마추어 분들은 그 나이 연세가 있으신 아저씨 분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디테일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패드 바꿨다 그러니까 바꿨구나 그 정도로만 아시는 거지 전문 연주자들은 잘 알죠. 예, 내 악기를 어떻게 고쳤는지 또 이것도 코르크도 교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패드를 좋은 거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연주자들은 정말 잘하는 곳에 가서 고치세요. 네.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는 서울밖에 없었잖아요. 수리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특히 우리 종로에 있는 니은상가 그쪽에가 거의 1세대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아 낙원상가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유튜브니까 아 막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낙원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악기의 메카잖아요. 네. 뭐 초창기 악기 모든 악기들이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거의 낙원상가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뭐 군악대 아니면 학교 밴드부 악기들. 그래서 그 당시에 악기점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바쁘게 살면서도 돈을 많이 버셨어요. 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5세대 거의 뭐 3세대 그 정도 되는 세대인데요. 수리로 악기 수리로 3세대 정도 되는 세대인데 저같이 이제 외국 나가서 연수 받고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제가 한 7년 전서부터 총신대학교에서 네. 예, 그 색소폰 리페어 과정을 네, 가르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후진 양성을 네. 했죠. 예, 후진 양성을 하면서 악기점을 오픈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도 뭐 다른 분들이 예, 뭐 1일 리페어 네. 과정 뭐 해서 하루 종일 네. 그렇게 교육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디 학교에서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리페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물건이 이제 많이 안 올라오죠. 네, 이제 각 지역에서 다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로 작은 파일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교수님한테 그 악기 수리를 배웠을 당시에 네. 뭐 유행처럼 다른 데서도 마스터 클래스나 수리를 가르쳐 주는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루에 다 알려드립니다. 네. 뭐 이런 거 하루 과정. 제가 뭐 글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아요. 요즘 네. 가끔 이제 밴드들을 보면은 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하루 과정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술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랜 시간 동안 뭐 10,000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정말 수많은 악기를 만져보고 고쳐봐야지만 네, 그때서야 수리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수리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네, 정말 많은 악기 15년 정도 지금 했거든요. 수리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악기를 색소폰만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운 게 색소폰 수리더라고요. 네. 수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긴 하는데요. 정말 잘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멀었고요. 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네,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작업하시는 곳을 둘러보니까 네. 이렇게 그 뭐지 이 그 검도 뭐 네, 죽도죠, 이런 죽도. 게 이렇게 네, 있던데 네. 뭐 이렇게 평소에 좀 체력 그 건강 관리 차원에서 검도를 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네, 네, 네. 검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검도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술이라는 것은 어깨를 많이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네.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어깨가 빨리 경직이 돼요. 목도 아프고 목 디스크도 좀 걸릴 수 있고 해서 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많이 뻐근함을 느껴졌어요. 많이 뻐근하더라고요. 일어났는데 네. 잠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검도를 시작을 했죠.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째인데요. 네. 뭐 3년이면 단도 좀 땄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몇 단? 현재 2단. 네. 2단이고요. 네. 올 겨울에 이제 3단 심사를 또 봅니다. 네. 아무래도 검도는 뭐라 그럴까요? 정신 집중? 네.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체력이 좋아지니까. 저도 진짜 못하겠다 한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그 색스폰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런지 색스폰도 이제 목걸이만 걸어도 악기를 안 걸어도 목이 아픈 거 같아요. 그리고 자면서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뭐 직업병인 것처럼. 네. 그래서 너무 아프던데 그 검도를 배우시고 좀 그 목이나 이제 몸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일단 좋아진 게 뭐냐면요. 네. 근육량이 늘었다라는 거죠. 검도가 운동이 많이 네, 된다고 전신 하더라고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기도 합니다.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아무래도 근육량도 늘고 체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네. 목이 아픈 것도 좀 덜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손발이 저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저림도 좀 덜해지더라고요. 예. 갑자기 이제 운동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들은 그런 이게 뭐라 그러지 무술이나 이런 본인 이렇게 뭐지 방어하거나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제 이종격투기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도가 이제 맨손을 벗어나서는 거의 최강의 무술이다. 맞습니다. 그런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시고 나서 밤길에 늦게 귀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시는데 여기다 뭐 이렇게 숨겨놓고 다닌다든지 그러진 않으시는지. 나 배웠어. 누구든 나타나기만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쌍칼을 갖고 다닙니다. 제가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 네. 네, 진짜로 진검이 2자루가 있는데. 진검. 네. 그거 아무나 못 갖는 거잖아요. 네, 이제 경찰서에 다 신고해서 네, 도검 허가증 다 받았고요. 네. 네, 2자루를 도장에 거의 모셔놨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소장을 못 하나요? 소장해도 되는데요. 네.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책임이 물어야 되니까. 네, 비슷한 류의 도검 비슷한 류의 사고가 나면 일단은 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서에 일단은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요. 네, 그 칼을 그래서 도장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제 사무실에 놔뒀다가 괜히 칼 쓰는 일이 생기면 네. 서로 피곤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술이 받으러 오셨다가 이렇게 다투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뭐 급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찾아왔는데 뭐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편집을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네.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앞으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 리페어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시리즈로 좀 진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찾아오셔서 네.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네. 했는데요. 횡설수설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좀 횡설수설을 했지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면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또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초동 아이페어의 신원 사장님과 함께 수리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 이야기 해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서초동 아이페어 수리할 일이 있으시면 꼭 찾아오셔서 수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